이란이 미사일 폭격으로 아비규환이 된 순간 전 세계 60개국 대사관이 문을 닫고 도망갔는데 오직 한국 대사관만 불 켜놓고 버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 중동 상공에선 폭탄이 비처럼 쏟아지고 해협은 완전 봉쇄됐는데 태극기 담배들만 유일하게 멀쩡하게 항해 중이라는 이 미친 상황,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요? 이야기는 이란 전역이 동시다발 공습으로 불바다가 되면서 시작되거든요. 테헤란 상공에 스텔스 폭격기가 나타나더니 130개 도시를 동시에 때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때린 게 아니라 2000파운드짜리 폭탄을 퍼부으면서요. 이 정도면 건물 하나가 통째로 증발하는 수준인데 폭발음이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렸다는 증언이 쏟아졌죠. 이란 최고 지도자부터 핵심 군사령관까지 줄줄이 제거되면서 지휘 체계가 완전히 붕괴됐고요.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지도부를 잃은 이란군이 완전히 이성을 잃고 주변국들한테 미사일을 막 쏘기 시작한 거예요. 심지어 전 세계 원유 운송의 핵심 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봉쇄해버렸어요. 혁명수비대 장군이 나서서 지나가는 배 전부 불태우고 파이프라인도 공격하겠다. 유가 200달러 만들어주마. 이러면서 전 세계를 협박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실제로 미국, 영국 유조선들이 미사일 맞고 화염에 휩싸이면서 해협 일대에 200척 넘는 선박이 꼼짝 못하고 갇혀버렸거든요. 그야말로 지옥도가 따로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란군이 미사일 발사 버튼 누르려다가도 배에 달린 태극기 보는 순간 손을 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광기에 빠진 군대가 유조선만 보이면 무조건 쏘려다가 한국 국기 확인하고는 공격을 포기한다는 이 황당한 시나리오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한국 선박 15척, 피해 제로입니다. 주변에선 배들이 불타고 있는데 우리 배만 멀쩡하게 떠 있다니까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해군 청해부대가 현장에 배치돼 있거든요. 근데 이 청해부대가 그냥 호위함이 아니에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이 투입됐는데 이 전함에 탑재된 현무 3순항 미사일의 사거리가 1500km예요. 테헤란까지 거리가 딱 그 정도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란이 우리 배 건드리는 순간 수직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날아가서 테헤란 한복판, 지도부 건물 창문으로 정확히 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정밀 타격 능력이 창문 하나까지 조준 가능한 수준이라니까요. 이란 입장에선 한국 배 하나 건드렸다가 자기네 수도가 날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게다가 우리 청해부대 UDT 특수전 요원들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이미 전설을 썼어요. 당시 소말리아 해적들이 한국 선박 납치했다가 13명 중 8명이 사살당하고 5명이 생포됐거든요. 살아남은 해적들이 해적 커뮤니티에 한국 배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는 경고를 퍼뜨렸다는 분석까지 나올 정도로요. 중동 무장 세력들 사이에서 한국군의 전투력은 이미 공포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진짜 웃긴 게 중국이에요. 중국은 그동안 이란하고 엄청 친하게 지냈잖아요. 제재 대상인 이란산 저렴한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하면서 돈을 엄청 벌었거든요. 1대1로 사업으로 수만 명의 중국인을 이란에 투입했고요. 근데 해협이 봉쇄되자마자 에너지 위기 직격탄 맞고 난리가 났어요. 더 큰 문제는 현지에 있는 중국 교민들이에요. 이란 국민들이 중국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네를 감시하고 억압하는 시스템을 제공한 나라가 중국이라고 믿으니까요.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중국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와 약탈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현지에 고립된 중국인들이 오성기 떼고 한국인이나 일본인인 척 위장하면서 여권 커버를 바꿔가며 살아남으려 발악하고 있다니까요. 대사관에 도움 요청하면 우리 의무 아니다 이러면서 연락처까지 차단당했대요. 중국 항공사들은 어떠냐면 자국민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해요. 비행기표 값을 8억 원으로 올렸어요. 8억 원이요. 일반인이 낼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보면 중국 정부가 자국민 구하러 전투기 몰고 온다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국가한테 버림받은 중국인들의 절규가 커뮤니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이죠. 반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줬어요. 우리 정부는 사태 터지기 훨씬 전부터 교민들한테 출국 권고를 했거든요. 선제적 조치를 취한 거죠. 현재 이란에 남은 한국인은 60여 명인데 이분들은 대사관 실시간 비상 연락망으로 철저히 보호받고 있어요. 사태가 심각해지자 자발적으로 대사관으로 대피했고요. 그런데 진짜 드라마틱한 건 육로 탈출 작전이에요. 영공이 폐쇄돼서 하늘길이 막혔잖아요. 주이란
한국 대사관이 즉시 임차 버스를 확보해서 육로 대피 경로를 개척했어요. 축구 선수, 배구 감독 포함해서 24명의 한국인과 그 가족인 이란인들까지 총 40여 명이 버스에 탔죠. 1200km 사막길을 가로질러야 하는 극한의 여정이 시작된 거예요. 라마단 기간이라 식사 해결도 어려운데 대사관 직원들이 직접 도시락 준비하고 숙식 제공하면서 교민들을 챙겼어요. 국가가 나를 끝까지 지켜준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행동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달려서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일이 벌어졌어요. 투르크메니스탄 정부가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검문소를 열어준 거예요. 입국 심사 까다롭기로 유명한 나라인데도요. 다른 나라 피난민들은 국경 밖에서 며칠씩 노숙하면서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국경 수비대의 최우선 안내를 받으면서 단숨에 입국 절차 끝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파격적 대우가 가능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기업들이 지난 수십 년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수조 원 규모 가스 플랜트를 건설했거든요. 기술적 신뢰를 쌓은 거죠. 거기다 과거 황무지를 옥토로 일구었던 고려인 동포들의 역사적 유대감. 그리고 지금 젊은 세대를 완전히 사로잡은 케이팝 열풍까지 합쳐져서 한국인에 대한 호감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태예요. 현지 투르크메니스탄 젊은이들은 BTS, 블랙핑크 노래를 따라 부르고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한국 문화에 푹 빠져 있어요. 한국 제품은 프리미엄 취급받고 한국어 배우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고요. 이런 문화적 영향력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구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 거예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로 전환되는 순간이었던 거죠. 미국인들은 각자 도생하면서 울고 중국인들은 국적 숨기면서 도망가는데 한국인들은 국가의 든든한 보호 아래 VIP 대우를 받으면서 안전하게 국경을 넘었어요. 이게 바로 국격의 차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KC-330 시그너스 수송기가 다시 한번 출격 준비를 마쳤어요. 이 수송기가 뭐냐면 과거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수단, 프라미스 작전, 레바논 구출 작전까지 우리 국민이 위험에 처한 곳이라면 어디든 포화 속을 뚫고 날아갔던 전설의 기체예요. 강철의 백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 이번에도 2만 1천여 명에 달하는 우리 교민과 여행객들의 생명줄이 되기 위해 사선으로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영공이 된 중동 상공에 우리 군용기를 투입하는 게 걱정된다고요? 기체에 새겨진 선명한 태극기를 보는 순간 그 누구도 감히 건드리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대한민국의 군사적 위상과 외교적 신뢰가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우리 선박 15척과 선원들은 피해가 전혀 없어요. 100일치 이상의 식량과 물자를 확보해서 장기 봉쇄에도 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청해부대가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으니까요. 청해부대는 단순히 선박을 호위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이란이 감히 도발할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충무공 이순신급 부축함에 탑재된 함대공, 함대지 미사일 시스템은 무시무시한 전투력을 자랑해요. 한국형 수직 발사기에서 현무3 순항미사일이 발사되면 초정밀 타격 능력으로 목표물을 정확히 제압할 수 있죠. 이 미사일이 얼마나 정확하냐면 1500km 떨어진 건물의 특정 창문을 조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GPS 유도 방식과 지형 대조, 항법을 결합한 복합 유도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미터 단위로 떨어지거든요. 이란 입장에서는 한국 선박 하나 건드렸다가 자기네 핵심 시설이 초토화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보여준 UDT 특수전 요원들의 전투력은 이미 중동 무장 세력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어요. 당시 작전에서 한국 해군은 소말리아 해적들이 납치한 3호 주얼리오를 구출했는데 작전 시간이 단 5분이었어요. 5분 만에 해적 13명 중 8명을 사살하고 5명을 생포했으며 선장을 포함한 선원 21명 전원을 무사히 구출했죠. 이 과정에서 우리 특수전 요원은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았어요. 살아남은 해적들이 소말리아 해적 네트워크에 한국 배는 절대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악마다라는 경고를 퍼뜨렸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예요. 실제로 여명 작전 이후 한국 선박을 노린 해적 공격이 현저히 줄어들었거든요. 이런 실전 경험과 압도적인 전투력이 바로 이란군이 태극기 담배를 건드리지 못하는 이유인 거죠. 반면 중국의 상황은 정말 참담해요. 중국은 그동안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재 대상인 저렴한 이란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했어요. 서방 국가들이 제재하는 동안 중국은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사들이면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챙긴 거죠. 1대1로 사업으로 인프라 건설에 수만 명의 중국 인력을 투입했고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마자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중국은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중동 원유에 의존하는데 해협이 막히면서 국가적 에너지 위기에 직면한 거예요. 경제적 타격도 엄청난데 더 큰 문제는 현지에 남은 수만 명의 중국 교민들이에요.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 반중 정서가 엄청 강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란 정부가 국민들을 감시하고 억압하는 데 사용하는 디지털 감시 시스템을 중국이 제공했다고 믿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중국은 전 세계 권위주의 국가들의 감시, 기술을 수출하는 걸로 악명이 높잖아요? 이란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란 내부에서 중국인들을 향한 증오 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거리에서 중국어로 말하다가 폭행당하는 사례, 중국인이 운영하는 상점이 약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현지에 고립된 중국인들이 살아남기 위해 오성홍기를 숨기고 한국인이나 일본인인 척 위장하고 있어요. 여권 커버를 바꾸고 한국어나 일본어를 배우려는 중국인들의 처량한 모습이 SNS에 올라와서 중국 내부에서도 큰 논란이 됐죠. 더 비참한 건 중국 정부의 대응이에요. 교민들이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자신들의 의무가 아니다라는 차가운 답변만 돌아온대요. 심지어 연락처를 차단당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중국 항공사들은 자국민 목숨을 담보로 장사를 하고 있어요. 항공권 가격을 우리 돈으로 약 8억 원까지 올렸거든요. 일반인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죠. 중국 정부가 내세우는 영화 속 영웅적 구출 작전은 완전히 허구였던 거예요. 전랑 시리즈 같은 영화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민을 구하러 전투기 몰고 온다는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국가한테 버림받은 중국인들의 절규가 중국 SNS를 가득 채우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극명한 대조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세계 각국과 쌓아온 경제적 신뢰와 문화적 매력,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이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한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이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검문소를 열어준 것도, 이란군이 태극기 담배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모두 대한민국이 쌓아온 신뢰와 위상 덕분이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투르크메니스탄에서 건설한 가스 플랜트는 단순히 건물만 짓고 간 게 아니에요. 현지 기술자들을 교육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수십 년간 이런 성실함이 축적되면서 한국 기업에 대한 신뢰가 곧 한국인 전체에 대한 신뢰로 확장된 거죠. 거기다 K-팝,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의 영향력도 엄청나요. 투르크메니스탄 젊은이들이 BTS 노래를 따라 부르고 블랙핑크 춤을 따라 추고 한국 드라마를 정주행하면서 한국 문화에 완전히 빠져 있거든요. 이런 문화적 친밀감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구하는 결정적 요소가 된 거예요. 소프트 파워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도 중요하지만 문화적 매력과 신뢰 같은 소프트 파워가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하죠. 대한민국이 바로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민들이 투르크메니스탄 국경을 넘을 때 국경 수비대 병사들이 환한 미소로 맞아줬대요. 한국 분들이시죠? 어서 오세요라면서 최우선으로 안내해줬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 피난민들은 며칠씩 대기하는데 우리 국민은 몇 시간 만에 입국 절차를 끝냈어요. 이게 바로 국격의 차이죠. 중국인들이 국적을 숨기고 한국인인 척 위장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한국인이라고 하면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실제로 일부 중국인들이 태극기 배지를 구해서 달고 다니거나 한국어 몇 마디를 외워서 한국인인 척하는 사례가 보고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 아시겠죠? 한편 우리 정부의 대응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부터 교민들에게 출국 권고를 했거든요. 선제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조치를 취한 거죠. 현재 이란에 남은 한국인 60여 명은 모두 대사관과 실시간으로 연락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어요. 대사관 직원들의 헌신도 눈물겹죠. 연공이 폐쇄돼서 하늘길이 막히자 즉시 육로 대피 경로를 개척했어요. 임차 버스를 확보하고 1200km에 달하는 사막길을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냈죠. 라마단 기간이라 식사 해결도 어려운데 직접 도시락을 준비하고 숙소를 예약하고 모든 걸 챙겼어요. 교민들 증언에 따르면 대사관 직원들이 밤새 잠도 안 자고 교민들 안전을 챙겼대요.
우리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에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국가가 나를 지켜준다는 확신. 이게 바로 선진국의 증표거든요. 그리고 KC-330 시그너스 수송기가 대기하고 있어요. 이 수송기는 한국형 공중급유기이자 전략 수송기인데 과거에도 수많은 구출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했거든요.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 때는 탈레반이 장악한 카불 공항에서 우리 국민과 아프간 협력자들을 구출했어요. 수단 프라미스 작전 때는 내전이 한창인 수단에서 우리 국민을 대피시켰고요. 레바논 구출 작전도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전쟁이 터졌을 때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구출했죠. 이번에도 중동 상공이 전쟁터가 됐는데 KC-330이 다시 한번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 되기 위해 출격 준비를 마쳤어요. 기체에 새겨진 태극기가 얼마나 강력한 보호막인지 아시겠죠?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쌓아온 모든 것, 경제적 성취, 기술적 신뢰, 문화적 매력, 군사적 위상, 이 모든 게 합쳐져서 우리 국민을 지키는 거대한 방패가 되고 있어요. 미국인들은 각자 도생해야 하고 중국인들은 국적을 숨겨야 하는데 한국인들은 당당하게 태극기를 달고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실력이에요. 현재 호르무즈 해협에 묶인 우리 선박 15척은 100일치 이상의 식량과 물자를 확보했어요. 장기전에도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선원들도 침착하게 상황에 대응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청해부대가 곁에서 지켜주고 있으니까요. 청해부대의 전투력은 이미 실전에서 증명됐어요. 아덴만 여명 작전이 그 증거죠. 소말리아 해적들이 우리 상선을 납치했을 때 UDT 특수전 요원들이 5분 만에 작전을 완수했어요. 해적 13명 중 8명 사살, 5명 생포, 선원 21명 전원 무사 구출, 우리 측 피해 제로. 이게 대한민국 해군의 실력이거든요. 이런 전투력을 가진 청해부대가 현장에서 우리 선박을 호위하고 있으니 이란군이 감히 건드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의 화력은 정말 무시무시해요. 함대공 미사일로 공중의 위협을 제거하고 함대지 미사일로 지상 목표물을 정밀 타격하고 대잠 무기로 수중 위협까지 대응할 수 있거든요. 특히 현무 3순항 미사일은 게임 체인저예요. 사거리 1500km의 초정밀 타격 능력까지 갖췄으니 이란 입장에서는 공포의 대상이죠. 우리 선박 건드렸다가 자기네 수도 테헤란이 날아갈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한국은 외교적으로도 중동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중립적 입장을 지키면서 모든 국가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했거든요. 이란과도 적대적이지 않고 사우디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외교적 자산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패가 되고 있어요. 반면 중국은 이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작 자국민을 보호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경제적 이익만 챙기고 실질적인 신뢰는 쌓지 못한 거죠. 이란 국민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중국은 이란 정부와는 친했지만 이란 국민들과는 친하지 않았던 거예요. 한국은 달라요. 정부 차원의 협력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도 신뢰를 쌓았거든요.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현지 직원들을 존중하고 약속을 지키면서 신뢰를 쌓았어요. 한류를 통해서는 일반 국민들과도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했고요. 이런 다층적인 신뢰 관계가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거예요. 투르크메니스탄 국경 수비대가 우리 국민만을 위한 전용 검문소를 열어준 것도 이란군이 태극기 단, 배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도 모두 이런 신뢰의 결과물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정부와 군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어요.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비상체제를 가동하고 있거든요.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이 합동으로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요. KC-330 시그너스가 언제든 출격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고 청해부대는 현장에서 우리 선박을 호위하고 있고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안전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하나의 거대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중동의 밤하늘이 미사일 굉음으로 찢겨나가는 이 순간에도 우리 국민은 태극기의 보호 아래 안전을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에요. 군사력만으로도 아니고 경제력만으로도 아니고 문화적 매력만으로도 아닌 이 모든 게 합쳐진 종합적인 국력이
우리 국민을 지키고 있는 거죠. 미국처럼 군사력이 강해도 자국민 보호에 실패할 수 있어요. 중국처럼 경제력이 커도 신뢰가 없으면 자국민이 국적을 숨겨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다르거든요. 균형 잡힌 국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을 확실하게 보호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중동 정세는 불안정할 거예요. 이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이 혼란은 계속될 거고요. 하지만 한국인만큼은 안전을 보장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그만큼 강하고 신뢰받고 존경받는 나라니까요. 우리 태극기가 세계 어디에서든 우리 국민의 가장 든든한 보루가 되고 있어요. KC-330의 동체에 새겨진 태극기, 청해부대, 구축함에 펄럭이는 태극기,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우리 선박에 걸린 태극기. 이 모든 태극기가 우리 국민을 지키는 최강의 방패가 되고 있는 거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